안녕하세요. 저희 RV모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차는요, 지난번에 맛보기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뭐죠? 램 레벨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이고요. 네. 지난번에는 맛보기로 이제 살짝 했던 거를 디테일한 부분 보여드리고, 이제 뭐 간단한 기능 설명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다시 이제 켰고요. 이제 하나하나 뭐 천천히 보여드리고, 저희가 되게 디테일한 거를 보여드리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가 최대한 설명해드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방문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부분이 운전석이죠. 네, 운전석 쪽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럭을 구매를 하시고 운행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보시게 되고 제일 오래 앉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램 레벨 모델이라서 이제 레벨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계기판 그 전자기기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기판을 보시면은 왼쪽으로는 이제 온도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걸로는 RPM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 아날로그 계기판에도 이제 킬로미터랑 마일이랑 같이 나와 있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자리해 있고요. 또 작은 쪽으로는 이제 연료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위쪽에는 온도,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각 메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남은 주행거리도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총 주행거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총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거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83km가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등록한 적이 없는 무등록 신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각 메뉴별로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랑 마일이랑 이제 동시에 표시가 돼요.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킬로미터랑 마일이랑 이제 동시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트릭 컴퓨터는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연비 같은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히치가 기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미국식 트레일러에 전자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압력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노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USB 같은 거를 연결을 하시면은 이제 플레이 중인 미디어의 제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메시지 같은 것도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상당히 많이 편리해졌나 보네요. 구형 모델까지만 해도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신형 19년, 20년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상품성이 발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세팅 버튼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편한 대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제 온도 표시를 없애시고 싶으시면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걸로 이제 표시가 되게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들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메뉴를 움직이는 버튼들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랑,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전화 받는 거, 끊는 거.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을 하던 거기 때문에 거의 영어로 해야 되나요? 네, 영어로 해야 되고 웬만한 발음으로는 인식이 잘 안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타려거든 영어부터 하고 와라.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영어 자신 있으시면은 요걸 한번 발음 테스트로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 적극적으로 같네요. 활용하시는 걸로. 네, 저희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눌러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램 로고가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이제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차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예, 차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그리고 더 멀어지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예, 이 버튼 누르고 세팅 버튼 누르면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시속이 1km씩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은 1km씩 감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꺼지게 되고 취소, 그리고 리셋 버튼.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하고 더 동일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려우실 것도 없고요. 네, 굉장히 편리하고 연비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사용하시면은, 네, 요거 사용하시면서 고속도로 한 100km 정도 정색 주행하시면은 연비 8km 이상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트럭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 기어 레버라고 하잖아요. 그게 훨씬 많이 익숙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하게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아까 돌려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조작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어가 이쪽에 위치를 하면서 네. 장점이 이 가운데 쪽을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게 거의 네, 거의 이제 성인 네. 남자 팔꿈치까지 들어가는 높이가 되고요. 여기 것들은 뭔가요? 네, 그쪽에는 핸드폰을 거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핸드폰 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네. 이제 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네. 공간이 있기 때문에 USB 충전 케이블을 요 사이로 넣으시고 핸드폰을 꽂으시면은 선 간섭이 좀 더 덜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역시 실용적인 배려가 잘 돼 있네요. 네, 요게 램이 19년식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신형 디자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상품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네.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이얼 조그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차가 다이얼 조그를 다이얼식 시프트를 사용한 지가 벌써 6년째더라고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전 모델에서부터 네. 사용을 했었고요. 네. 네.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욱이나 얘네가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네. 조금 들어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되게 오래된 사람 같이 이렇게 그냥 다이얼 말고 네. 그냥 말뚝기어라고 하죠. 네. 별로 드륵드륵거리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요것도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금방 뭐 사실 드라이브에 놓고 만질 일이 네, 만질 일이 크게 없으시기는 한데 네.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요게 이제 이게 뭔가요? 네, 요거는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네. 오르막에서 이제 내려올 때 네.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평지나 언덕 올라갈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고, 이제 언덕에서 내려올 때 이제 오프로드 컨셉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달려 있고요. 네. 이제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걸 방지를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얕은 언덕이나 그리고 이제 뭐 마트 내리막 같은 데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차가 급정거를 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오프로드에서 네. 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만 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운전석 쪽에서 보여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기 보니까 그 윈도우가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이 오토인데 혹시 다 오르락 내리락 다 오토인가요? 내려가는 거는 참 당연히 오토고요. 네. 네. 오르막 올라가는 것도 오토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명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고, 이 바로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저스트 페달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짧으신 분들도, 키가 네. 작으신 분들도 네. 충분히 편리하게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조수석에 타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봤던 차들에 비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능이긴 한데
네, 요게 이제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뭐 램도 이제 낮은 트림의 차량들을 보면은 요게 이제 전동 접이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낮은 트림의 뭐 SXT나 이런 차들 보면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동으로 접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요것도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차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이제 12인치짜리 디스플레이 모니터고요. 네. 요것도 19년식 이후 이제 신형 모델 들어오면서 네. 나온 디스플레이고요. 네. 요게 이제 옵션입니다. 원래 작은 걸로는 이제 8.4인치도 있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애플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더 만들었는지는 네. 그 해외 매거진들이나 이런 네. 데서 이제 리뷰하시는 걸 보니까 애플에서 만든 것, 애플에서 만들었다 혹은 애플에서 만드는 그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되게 진짜 자동차 디스플레이 맞아? 이거 진짜 태블릿 PC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작이 잘 돼요. 네, 조작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콘들이 밖에 네.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네. 요거를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동을 해서 네. 사용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조작성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백업 카메라라고 돼 있는 네. 후방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이거 어떻게 끄죠? 아, 있구나. 여기 보니까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조수석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드라 그러죠? 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부심 방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핸드폰을 연결을 하고 세팅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거는 이제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 오디오가 아니라 알파인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또 막귀라서 네. 그리고 컨트롤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각 양쪽에 온도 조절을 온도 조절이 아니고 이제 핸드와 엉뜨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간편하게 백업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행 중에도 후방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20km,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네. 카메라는 이제 꺼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출발하기 전에 네. 뭐 뒤를 확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편리한 기능이고요. 물론 여기 이건 네. 뭔가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확대.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그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네. 이제 돼 있는 거고요. 네. 백업 카메라에 줌 기능이 있다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백업 카메라 줌 기능 들어가 있고, 네. 네, 정지 상태에서도 볼 수 있고, 파킹에서 드라이브 후진 두면 네. 바로 당연히 이제 켜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버튼들도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버튼이죠? 네, 요거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고요. 네. 이제 요게 램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네.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 네.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뭐 랩터랑 고민을 하시다가도 요 에어 서스펜션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 네. 램으로 넘어오시는 분이 많아요. 4단계 조절식이고요. 네. 지금 제일 높은 네, 상태인 요게 거죠? 이제 4단계 오프로드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노멀,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에어로 모드. 네. 에어로 모드라고 하면 뭔가요?
건가요? 네, 에어로 모드라고 하면은 이제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80km 이상으로 올라가서 한 30초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알아서 서스펜션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차체의 높이를 낮춰서 네. 이제 조금 더 네. 공기저항을 덜 받게 해서 연비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네.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하나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4단계는 엑시트 엔트리라고 해서 네. 이제 차체를 제일 낮게 해서 이제 승하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키가 여기. 네. 그리고 요 키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 아이콘이 내려와 달려 있는데 네네네. 요거는 이제 서스펜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차 문이 잠긴 상태에서 네. 에어 서스펜션 버튼을 2번을 눌러주시면은 네. 차 높이가 제일 밑에 1단계 엑시트 네. 엔트리 모드까지 내려가면서 승차 하차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 따로 여기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원격 시동 네. 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금 버튼 한 번에 네. 그리고 시동 버튼 2번을 연속으로 딸깍딸깍 눌러주시면은 먼 거리에서 시동을 거실 수가 있는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배려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왜 고급 세단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네, 이게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18년도 모델까지는 이런 편의사항이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드 쪽에 완전히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19년, 20년형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비상 깜빡이 왼쪽에 있는 버튼이 뭔가요? 네, 요거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트럭에도 요즘에는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버튼들, 물리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조기 버튼들이 물리 버튼으로도 배합이 돼 있어서 간편하게 빠르게 조작을 하실 수 있게끔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눌러주신 것처럼 정말 편해요. 이게 제 엄지손가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그냥 곁눈질로만 딱 눌러도 누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커다란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혹시 뭔가요? 네, 요거는 이제 오디오, 이제 라디오를 이제 튜닝을 할 때 이제 쓰는 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튜닝 버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요 튜닝 버튼 말고도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네. 그냥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볼륨 버튼이고, 네. 이제 볼륨 버튼이 한번 누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꺼져버려요. 네.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게 되고, 네. 이제 뮤트를 하시려면은 음독을 하시려면 뮤트 버튼 따로 있고 버튼이 따로 있고요.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요게 그 트레일러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하는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버튼도 있고 전자 버튼도 있고 해서 이제 터치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행 중이시면은 바로 물리 네. 버튼을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쵸. 조절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 정차 중이면 그러니까 정차 완전 주차 중일 때는 이제 요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차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잘 된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USB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트가 C 타입 2개, 또 AB 타입 2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쪽에 바로 이렇게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카카오 내비만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티맵이나 이거는 아직 안 되는 건가 보네요. 네, 티맵은 저희가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갤럭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네. 이제 유튜브 뮤직, 이런 팟캐스트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차 자체는 이제 미국 사양이고 영어권 자동차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한글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럼 안드로이드 오토만 이제 사용이 가능해도 따로 이제 막 부착 거치대 같은 거 달아가지고 네네네네. 주렁주렁 달 필요가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줄어들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네. 혹시나 뭐 거치형 내비를 사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거치형 내비 앞에 붙이고 이쪽에도 파워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서 요 앞쪽에다가 붙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좌우에 컵홀더, 네. 컵홀더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컵홀더가 있고. 네, 이게 슬라이딩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진짜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혹시 막 그 무선 충전이 된다거나 뭐 그런 아, 무선 충전이 되는 거는 램 리미트 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램 리미트 되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 네. 무선 충전이 되는 거는 네. 램 리미티드 차가 오면 그것도 실내로 따로 네.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도 아까 수납 공간이 나왔는데, 여기 앞쪽에 조수석 앞쪽을 보시면은 여기 레벨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열려요. 근데 사실 이런 마감재 이런 것도 기대 이상이에요. 꽤 푹신푹신하고요. 여기 앞에 스티치도 줘서 단순화할 수도 있었던 패턴을 조금 더 멋스럽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 뭐죠?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죠. 이게 이제 기본 사용 설명서 패키지인데요, 이렇게 좀 예쁘게 뭔가 램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그런 파우치에 담겨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요. 보여드릴 거는 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썬루프, 네. 주로 네. 이제 썬루프 쪽에 관련이 된 거고요. 썬루프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달려 있어서 확실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광활한 선루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트 기능 지원되고요. 네. 그리고 썬루프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네, 앞에 풍절음도 방지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요 세 가지가 네. 이제 썬루프에 관련이 된 거고요. 네.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제일 뒤쪽에 있는 쪽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네. 콜로라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출시된 글래데이터, 네. 글래데이터는 이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네. 이제 풀 사이즈는 네, 전동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 에어건 내려놓은 하자. 네, 요번에 보실 거는 이제 램박스라고 해서요. 이제 램에서만 나오는 이제 적재함 파츠인데요.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램박스 같은 경우도 그 전 모델들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튼이 이제 전자식 버튼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버튼이 없고 이제 키 박스만 달려 있어가지고 키 박스를 누르면 열리는 방식이었고, 이거를 누름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균열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전자식 버튼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제 램박스를 안에 열어보면은 이 안쪽에도 이제 110V짜리 이제 파워 아울렛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전등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이제 물건을 쉽게 꺼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마개가 달려 있어서 이제 물 청소하실 때도 편해요. 그냥 호스 갖다가 그냥 물로 뿌려버리시면은 청소 싹 다 끝나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뭐 사냥을 할 때나 이제 사냥용 라이플을 안에 거치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파티용으로 안에다가 얼음을 가득 집어넣고 음료수를 넣어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꺼내 마시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이제 간혹 쓰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용도로 한국에서는 좀 하긴 힘들죠.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든지 활용을 해서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랩박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물론 여기 사람이 갇힐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갇혔을 때 열 수 있는 이제 다이얼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랩박스는 양쪽으로 둘 다 달려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생긴 거죠? 네, 똑같이 생겼고요. 네. 이제 열게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새가 요거는 이제 멀티펑션 테일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테일게이트가 이제 기존에 한 방향으로 열리던 거를 이제 양쪽으로 6대4로 분할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적재형 커버를 먼저 열고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뭐 F150 아니면은 뭐 툰드라 그리고 이제 뭐 실버라도 그리고 이제 국내에 출시된 콜로라도나 그리고 이제 곧 판매가 될 이제 글래디에이터 보시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리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짐을 실으시면 되는데, 멀티펑션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실 때 위 버튼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눌러서 열어주시면은 한쪽 방향으로 열리고, 요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아래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요거 레버 제껴주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서 조금 더 적재함 안쪽에 가깝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 디바이더가 이제 포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 이것도 옵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차에 장착이 돼서 그대로 팔리는 네네. 이것도 금액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분해하는 방법은 이 안쪽으로 있는데, 완전 분해가 되는군요. 완전히 분해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보시기 편하게 네.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홈이 양쪽으로 다 파져 있는데요. 요 홈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디바이더를 접어주시면은 요 홈에 고무에 딱 맞게 되고요.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잠궈주시면 완전 완벽하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 칸칸별로 안쪽으로 뭐 깊숙이 넣으셔가지고 좀 자잘한 물건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는 용도도 가능하고요. 네. 길이가 짧거나 부피가 크지 않은 짐을 이 베드에 실었을 때 이제 차가 이동 중에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칸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잡동사니 같은 거 그냥 안으로 밀어놓고 요걸로 이제 딱 잠궈주시면은 네. 안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네. 이제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고객님 중에 한 분이 뒤에 자전거를 실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비싼 자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디바이더. 네, 이 디바이더를 통해서 자전거가 이 베드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고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외에 뭐 레저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소짐들이 많은 경우에도 이 디바이더를 통해서 캠핑 장비 같은 것들이 차 안에 돌아다니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